이번 단원 수업은 도덕이 정보통신 매체의 올바른 사용 태도입니다. 먼저 학습 목표는 첫째,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다. 둘째,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하면서 사이버 폭력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입니다. 자, 첫 번째,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? 참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정보통신 매체로 인해서 각종 범죄에 걸리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.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보시면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틀리거나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매체에 있는 내용들이 올바르거나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인터넷 중독과 정보통신 매체의 과도한 사용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되어 있어요. 정말 뉴스에 그런 범죄 사실들이 나오면은 정말 올바르게 사용한 것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보시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정보가 나쁜 편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곳에 정보를 올리거나 사용할 때는 올바른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지 바람직한 정보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인터넷 중독으로 생기는 문제점입니다. 먼저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. 두 번째, 그냥 막 하니까 그냥 시간 감각이 떨어져서 낮과 밤이 바뀌기도 하고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야단맞으니까 거친 말과 게임 특성상 공격적인 부분이 많잖아요.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또한 현실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.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? 공부죠. 공부인데 공부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때는 하기 싫은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또 어른이 되고 나이를 또 많이 먹고 이러면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. 그때 해야 할 일들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건 현재 약간 힘들고 하기 싫고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하는 건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나중에 커서 그럴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아마 또 시킬 것 같습니다. 아이러니하죠? 자, 그 다음에 게임에서 졌을 때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우울감 생길 수도 있을 거고, 충동적인 행동. 우리가 게임이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빠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충동적인 행동, 더욱더 또 극단적인 선택, 자살 하는 경우에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. 또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다. 아바타라는 영화도 봤죠? 아바타.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 행동들을 아바타라는 어떤 상상이나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를 나를 놓치는 거죠. 생각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. 또 게임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우리가 인터넷 중독은 빨리 벗어날 수 하더라도
삶이 고단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, 정보통신 매체를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?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뭐 다 아는 내용이죠. 자, 예절을 지킨 태도,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, 또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이 필요하겠고요. 두 번째,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, 나에게 꼭 필요한 자료만 사용하는 습관, 꾸준히 실천하고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,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춰야겠습니다.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. 특히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. 그 인터넷, 특히 유튜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, 그림, 음악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만든 사람, 창작자라고 표현합니다. 창작자의 허락을 받고 혹은 출처를 밝히고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 여기 약간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. 항상 특히 이제 사생활뿐만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음입니다. 휴요일 실천하기. 휴식 취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? 쉴 유자예요. 휴요일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해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세 번째, 사이버 폭력은 어떻게 대처할까? 폭력은 현실 세계에서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요, 사이버상에서도 폭력이 존재를 하죠.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, 첫 번째,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겠고요. 두 번째, 즉시 부모님이나 선생님,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. 또는 법적으로 관련 기관을 찾아서 상담과 도움을 받거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신고할 필요도 있겠습니다. 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인터넷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사이버 폭력, 왕따라고 표현하는 사이버 따돌림 좀 나오겠습니다. 이러한 것들은 가상공간 특성 때문에 아마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, 가상공간은 누구나 쉽게 자신을 숨긴 채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에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사이버 폭력이 안 걸린 건 아니거든요. 오해하면 안 돼요. 착각하거나. 사이버 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계속될 수 있고, 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. 사이버 폭력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특히 욕설이나 허위사실, 비방하는 것들을 올리거나 이렇게 게시를 한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때 혹은 원하지 않는 문자나 사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사이버 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, 당연히 허락을 안 할 수 있겠죠. 실한다는 그 자체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사이버 따돌림의 특징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.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정말
본의 아니게 어떤 사이버 따돌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퍼져버립니다. 항상 이 사이버 폭력은 더욱더 조심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. 또한 이 사이버 폭력은 실생활까지 이어지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화 속의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그 영화 우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. 우아한 거짓말. 여기에 주인공 천지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요. 이 천지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늦게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요. 원래 초대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? 뭐 언제 딱 정해서 날짜나 뭐 장소나 정해서 몇 시까지 와라 이러잖아요. 근데 이제 1시간 늦게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고요. 다른 친구들이 또 식사를 끝난 후에 그러니까 혼자를 밥을 먹어요.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천지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비하하고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. 천지는 사이버 따돌림 당해서 친구들이 사용하는 단체 대화방에 또 초대도 못 받아요. 물론 초대받으면 또 사이버 따돌림을 또 받겠지만 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반 친구들과 전혀 대화나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이러한 소외감은 주인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됩니다. 나름대로 가정에서 갑자기 뭐 엄마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.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괜히 창피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겨버립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천지라는 그 주인공이라면요, 어떻게 할까? 위에 우아한 거짓말을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 천지는 정말 외로운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. 따돌림을 당했을 때 그 극복 방법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빨리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영화예요. 자,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이버 폭력 신고 상담이나 전화번호나 뭐 앱이 있습니다. 127 다 알죠? 127. 학교에 보면은 117이라는 전화번호가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. 우리 과거 어두운 시절에는 뭐 많이 맞았던 장소 중에 하나가 화장실 뒤라든가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도 요즘 많이 붙어 있어요. 잘 보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화번호는 182. 그 다음에 문자로 할 수 있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샵이 붙어야 돼요. 그리고 모바일 앱 스마트 안심 되어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이런 번호가 있다는 자체가 좀 슬픈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런 일이 아예 없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친구들 잘 지내야 됩니다. 사회 나가면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또 몰라요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사회 나가서 회사에 딱 취직을 했는데 옛날에 나를 괴롭혔던 친구에게 부하직을 맡다든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. 또 가깝게는 군대나 대학 갔을 때, 특히 군대 갔을 때 좀 늦게 올 수 있잖아요. 괴롭히던 아이가. 근데 역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군대 갔을 때 무슨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, 당연히. 근데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역전적인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가 친구들 간에 잘 지낼 필요가 있어요. 옛날에는 정말 폭력,
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이 멋있어 보이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. 깡패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멋짐, 사실 멋진 건 아니에요. 멋진 모습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대는 정말 도망가거나 이렇게 피하는 것이 비열하고 이렇게 보였을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게 아니에요. 현실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폭력을 당하면 피하는 것도 오히려 처세술, 현명한 판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친구하고 폭력은 내가 나중에 당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폭력은 절대로 행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.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가상공원이라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책임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더 딱 드러나기 때문에, 저장되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상공간은 특히 글을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고, 특히 책임감, 여기에 남을 비난했을 때 나는 그걸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. 물론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. 비난하는 글이나 나쁜 글들은요, 당연히 악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글을 작성할 때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소중히 여기고, 불쾌한 행동이나 성적 수치심, 원익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여러분 잘 알겠지만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요, 정말 취직도 못해요. 취직을 못합니다. 명심하십시오. 취직을 못해요.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알바는 있을 수 있겠어요. 근데 공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, 성범죄자들은요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립니다. 여러분들 성적인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바이러스를 유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